안녕하세요. 특성화고 진학의 모든 것 역전타 에듀의 김소장입니다. 오늘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,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얘기를 해보자.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이 이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제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 전형을 이제 준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바로 이제 특성화고 전형이라고 불리는 이 특성화고 특별전형, 요거는 이제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끼리만 경쟁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, 고른기회 아니면 이제 기회균등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불리는 전형이 있죠. 특정 조건에 부합되는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한데, 이 고른기회 전형 안에서 특성화고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한 이런 학교들이 존재합니다.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 생활기록부 전체를 이제 반영한다고 얘기하는데, 그 중에서 이른바 이제 교과 영역이라 불리는 영역, 교과 학습 발달 상황, 요게 바로 내신이죠. 이제 내신을 보고 그 내신과 연관되는 이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는 교과목 세특을 보죠. 요 두 가지의 이제 영역이 이제 교과 영역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, 요거 이외의 나머지 영역을 비교과 영역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. 주로 출결, 봉사, 자율, 동아리, 진로,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라고는 행특이라고 얘기하죠. 이러한 내용들을 비교과 영역이라고 해서 이 교과 비교과라는 부분을 같이 한꺼번에 보는 전형, 이거를 우리가 서류평가다 아니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, 추가로 면접을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 면접을 반영하지 않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면접 유무라고 하는 게 이제 추가 사항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면접적인 부분에서는 주로 생활기록부에 대한 서류 확인을 많이 하죠. 실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물어본다거나, 그게 만약 아니라면 지원하는 모집단위 혹은 계열과 연관되는 이제 전공적합도라고 하잖아요. 요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물어봅니다. 크게는 이제 이런 두 가지 요소를 물어보는 형태다.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면접이라고 하는 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겠어요? 요 의사소통 역량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. 단순하게 말을 잘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얼마나 논리적으로 이 면접관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, 그리고 면접관들을 납득시킬 수 있느냐, 이러한 어떤 의사소통 역량이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된다. 이 세 가지의 영역이 바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불리는 이 요소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한 이 종합전형이 올해인 이 2024 대입에서 좀 많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서로 평가 요소가 좀 변경이 많이 돼서, 본인이 만약에 대학 진학을 생각을 하고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, 이렇게 바뀐 부분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잡기가 조금 수월할 수 있어서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, 졸업생들을 기준했을 때는 교과목 세특, 종합 의견, 자율 활동, 동아리 활동, 그리고 봉사활동, 진로활동, 수상경력, 독서활동이라고 하는 전체적으로 8가지 영역이 다 반영이 됐습니다. 그런데 올해는 조금 많이 변경된 부분들이 있어요. 우선 세특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냐,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영재교육 아니면 발명교육이라 불리는 이러한 교육에 대해서 이제는 아예 대입에 미반영을 한다. 그래서 실제로는 세특에 적힐 수는 있지만 대학이 그 내용을 보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영재교육이나 발명 관련 교육을 안 해도 그만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되고, 종합의견이라고 하는 건 작년하고 동일합니다. 이게 바로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써주는 이제 행특이라고 하죠.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, 그거는 이제 동일하고요. 자율활동도 연간 500자까지 써줄 수 있는데 그냥 동일합니다. 이 부분에서 큰 차이는 없어요. 대신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게 바로 이 동아리 활동이죠. 이 동아리 활동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,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. 자율 동아리에 대해서 이제 반영하지 않습니다. 작년까지는 동아리 활동을 학생들이 되게 두 가지를 했어요. 일반적인 동아리하고 요거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자율 동아리.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학교에 있는 동아리 활동 중에서 내가 좀 구체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나 아니면 내가 목표로 삼고 있는 모집 단위와 연관되는 어떤 동아리 활동이 없으면 학생들이 스스로 자율 동아리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활동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.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대학들이 또 참고를 해서 봤는데, 이제는 자율 동아리를 하더라도 대입에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자율 동아리 하지 마라. 만약 한다 하더라도 아주 가벼운 거,
그냥 뭐 되게 쉽고 그냥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는 그런 활동을 해라로 좀 변경을 해주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고등학교 1학년, 고등학교 2학년 우리 특성화고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보시고 있다면 올해 자율 동아리에 대해서 너무 크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. 안 해도 그만. 만약에 학교에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중에서 제일 쉬운 거 그런 거 하면 된다. 그리고 청소년 단체 활동 같은 거 있죠. 예를 들면 보이스카우트 이런 거, 뭐 아람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뭐 흥사단 이런 것도 이제 기재해주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. 요게 동아리 활동에서 좀 포인트니까 요 부분을 좀 참고를 많이 하셔야 돼요.